안녕하십니까, 고비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주복 마감, 월복 마감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상승 이후 65K 고점을 만들고 월요일 62.8K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스마트머니는 다시 한번 고점에서 물량을 넘긴 것일까요? 아니면은 단순한 상승의 조정 중인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 체크합니다. 모든 캔들은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와 저항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상승 이후 65K 고점을 만들고 62.8K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65K 저항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일봉 로그 차트입니다. 여기 이 두 개의 저점과 한 개의 고점으로 이런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고점은 이 채널의 상단을 맞고 떨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의 고점 부분을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부분 일봉 차트 채널을 확인하였으니 하위 타임 프레임인 1시간봉 차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리뷰해봅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 어제 아침 9시까지의 차트입니다. 상승 이후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며 매집을 한 후 채널 상단을 살짝 돌파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서 돌파 매매라 생각하고 롱에 진입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여기에는 채널 저항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채널 저항에 의한 하락의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이 박스 패턴에 있습니다. 와이코프에서는 이 박스에서의 이 상승 부분을 UTAD라고 합니다. 업트러스트 애프터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끝까지 밀어 올린 후 분배한다는 그런 뜻의 용어입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캔들은 고점과 저점을 테스트한 이후 저항 라인을 만듭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을 테스트하고 저점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이러한 급격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를 표출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하단으로 돌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동성이란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유동성의 힘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왜 그냥 상승을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전고점을 높이는 상승까지 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박스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와이코프 이론을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장에 의류 시장이라든지 식료품 시장 등 모든 자유경제 시장에는 도매자와 소매자가 있습니다. 도매는 말 그대로 대량의 물량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각각의 소매자한테 그들의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그러기에 생산자는 수집된 물량을 한 번에 오더받아 생산할 수 있고, 소매자는 이런 도매자의 상품을 낱개로, 많은 수량이 아니지만 낱개로 소매 가격으로 소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원리는 금융시장에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도매자는 스마트머니이고 소매자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도매자인 스마트머니는 저점에서 매집 매수를 하여 고점에서 우리 소매자,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물량을 넘깁니다. 그러기에 아까 같은 그런 박스권에서의 UTAD 고점까지 끌어올린 후 물량을 넘기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은 와이코프 이론에서 탄생한 스마트머니 컨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어제 고점 출현 이후 하락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CME 갭입니다. 어떤 코인 유튜버가 영상에서 지난주 BTC CME 차트를 보면서 CME 갭이 생성되지 않아 하락의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는 좀 CME 갭을 좀 오랫동안 추적하지 않고 좀 잘못 해석한 형태인데요. CME 갭이라는 거는 CME, 시카고 머켄틸 익스체인지라는 시카고의 선물 거래소의 약자와 갭이라는 단어, 간격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 CME 그룹은 뭐 콩이라든지 오일, 가스 등 굉장히 많은 여러 상품의 선물 거래를 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17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규모도 굉장히 큰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은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됩니다. 반면 이 CME 거래소는 미국 중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4시에 마감을 하고 일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을 합니다. 아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간 기준 토요일 아침 6시에 마감을 하고 월요일 07시에 아침 7시죠. 07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의 공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백 기간이 나타나는 게 바로 CME 갭입니다. 그러면은 CME 장이 이제 다시 개장을 하고 가격은 이 갭을 채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갭을 채우고 다시 상방, 하방, 방향을 결정합니다. 뭐 CME 갭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실 텐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제의 하락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코인베이스 15분봉 차트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8월 24일 토요일 아침 6시 이때 CME 장이 클로징하였습니다. 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후 월요일 아침 7시에 CME 장이 오픈을 하면서 고점을 찍고 CME 갭을 채움과 동시에 하락이 시작된 형태입니다. CME 장이 마감하면서 닫혔고 오픈하자마자 캔들이 상승하여 갭이 생겼고 그리고 그 갭을 채운 이후 형태 CME 장이 마감을 하였고 주말 동안에 캔들이 움직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마감된 포지션보다 높은 곳에서 CME 장이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상승세를 이어서 CME는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CME 갭 안으로 캔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방향을 정했을 때 하락을 하는 그러기에 이 고점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개장을 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고점이 출현했는데 그러게 CME 장 오픈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고점이었습니다. CME 갭은 때로는 바로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나중에 채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월요일 아침 7시는 CME 장이 오픈을 하니 그 갭을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토요일 6시에 클로즈된 그 가격과 그리고 월요일 아침 7시에 열리는 그 가격의 차이가 위아래 어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셔서 저 갭은 채우러 가겠구나 하고선 생각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에 고점 출현의 하락은 세 가지의 중첩되는 근거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이 채널의 저항,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코프의 박스 패턴에 의한 업트러스트 애프터 디스트리뷰션 UTAD, 그리고 세 번째는 CME 갭입니다. 저는 이 CME 갭 관련 내용을 제 텔레그램 방에 일요일 저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중첩되는 근거인 1시간봉 RSI 과매수까지 올리면서 아마도 제 방에 계신 분들은 CME 갭을 아침에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단에 이 고비트 무료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보 얻어가시라고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점 출현의 저항과 그 고점의 출현 이후 하락의 이유를 리뷰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떤지 궁금하신 거죠? 그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근거들이 혼재되어서 기준이 불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단순하고 굵직한 큰 근거를 하나로 기준을 잡는 방법이 명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명확한 기준은 이번 고점의 저항이 되었던 바로 이 채널 상단입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타임 하이가 출현한 이후 계속 고점 로우 하이 로우 하이 로우 하이 고점을 계속 낮추고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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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계속 낮추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 긴 꼬리를 단 이 강력한 반등으로 인해서 고점이 높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이렇게까지 어제 4개의 일본 캔들로 만들어진 하락 채널의 상단 저항을 맞은 상황에서 구지하게 지금 롱 포지션 진입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물론 지난주 상승 전에 이 2주간의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한 그 매집 기관은 분명히 상승 이유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롱을 볼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에서 어제의 고점인 65K는 충분히 또 다른 형태의 로어 하이로 어울려 보입니다. 반면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월요일 먼데이 레인지죠. 이 먼데이 레인지 중심선 위로 이 캔들 위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이 채널 상단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이렇게 이 채널 상단을 리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이 두 점만 사실 이으셔도 지금 이 선은 확인이 되니까요. 꼭 로고 채널을 사용하지 않으셔더라도 그 상태에서 롱 진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고점이 한번 출현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삼각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찔끔찔끔 올리는 이런 형태를 만들다가 다시 하락에 얼마든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금 월요일 큰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내 저점에서 롱을 잡겠다는 그럴 필요는 있지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하방을 보고 있고 만일 제 관점이 틀렸을 경우에는 텔레그램에 공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텔레그램방 오셔서 시황 같이 체크하시면서 요즘 조금은 좀 난해해진 이 비트코인 상황 같이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고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